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딸을 이혼시키려 하시는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외동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처음에는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무슨 기막힌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심정입니다. 딸은 저더러 그러더군요. 내가 선택한 거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딸에게 바람을 넣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바람을 넣어서 딸이 부잣집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이 정말 아파요.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딸이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평범합니다. 물질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정말 딱 평범한 수준이에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요. 그 집값도 내려갈 일은 없지만 올라갈 일도 없는 보통 평범한 집안이죠. 그렇게 평범한 집에서 남편이랑 딸 하나만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아서 딸에게 못해준 것도 적지 않아요. 그런 것 치고는 딸은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인서울 대학 중에서도 수준이 높은 곳에 들어가서 무사히 졸업했고요. 직장도 괜찮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물어왔더군요. 처음 그 인간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뭐 하는 집안인가? 네, 식당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식당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머님. 처음 볼 때부터 저더러 어머님 소리하면서 친근하게 굴던 우리 딸 남자친구는 거물집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만큼 재산도 많았죠. 남자친구 명의로 된 재산만 30억 정도 되고 부모 재산은 그 10배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잣집 남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설마 우리 딸과 그 남자가 결혼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연애하다 그만둘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했죠. 대학 시절에도 딸이 괜찮은 남자 만나다 차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더군요. 그 남자와 사귄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른 겁니다. 솔직히 딸과 그 남자의 결혼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먼저 그 남자가 훤칠하고 인간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 자기 재산도 두둑하고 집안 재산도 두둑하니 물질적으로 부족한 일은 없으리라는 게 다행이었죠.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 중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저랑 남편도 그놈의 돈 때문에 몇 번이나 싸운 걸 생각하면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된 건 결혼하면 우리 딸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사돈댁에서는 자기 집안 며느리는 자기 식당 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대신 연봉은 딸이 일하던 회사 이상으로 따로 챙겨주기로 했고요. 이런 조건 때문에 저도 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돈댁 집안 사정은 좋지만 딸이 직장까지 그만두는 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딸이 직장이 좋아서 다닌다기보다는 돈 벌려고 다니는 것에 가까웠기에 이 기회에 잘 나가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 설마 며느리인데 조선시대 종갓집처럼 고생시키지는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 결혼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은 네가 해야겠지만 괜찮지 않니? 어차피 네 직장에 그렇게 정 붙은 것도 아니잖아. 엄마 말이 옳네요. 제 조언에 우리 딸도 결심을 굳히고 그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때까지만 해도, 아니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사이나 사돈이나 우리에게 섭섭하게 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 없다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혹은 돈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린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좀 많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건 있었지만 그 정도 부자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비용도 사돈댁에서 더 많이 부담했으니 잘난 척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딸이 결혼하고 올해로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즈음의 일로 기억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돈 식당도 직원 몇 명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일하는 곳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하는 곳을 옮겼다고만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 딸이 우는 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뭐라고? 너 어딘데? 여기 시모집이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서 바로 사돈댁으로 달려갔어요. 참고로 사돈댁은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호화 단독 주택입니다. 정원 딸리고 집사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큰 집이죠. 사돈댁에 가니 다른 식구들은 없고 우리 딸을 지키고 있다 문을 열어주더군요. 우리 딸의 모습을 본 순간 탁 숨이 막혔습니다. 신데렐라의 한 장면이 따로 없는 겁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피로에 지친 모습이 정말 좋게 말해야 신데렐라, 나쁘게 말하면 부엌대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전후 사정을 알아볼 것도 없이 일단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딸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네가 그런 꼴로 사돈댁 집에서 일하고 있어?
딸이 한참 울다가 뒤늦게 이야기하더군요. 딸이 이렇게 산 지도 반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작년 중순쯤에 사돈 댁 식당이 점점 기울어갔대요. 그래서 직원들도 내보내고 우리 딸더러 사돈 댁 가정부를 하라 했답니다. 물론 우리 딸은 반대했지만 사돈 댁에 남편까지 합세해서 가정부 노릇을 시켰대요. 식당도 어려워서 일손은 필요 없으니 대신 우리 집 살림 좀 봐주려무나. 알겠지? 사돈 댁에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우리 딸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정부 노릇을 시작했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살림 같은 거 못하거든요. 정말 작은 집 살림을 간신히 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저택 살림을 하라고 했으니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온갖 구박에 폭언까지 다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딸이 사돈 댁 물건을 하나 깼답니다. 그랬더니 딸에게 몸파는 여자보다 못한 년이라고 했대요. 그 말을 직접 못 들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다른 식으로 욕하고 구박하는 증거 자료는 자기가 수집해 두었더군요. 오죽 딸도 분했으면 자기가 당한 증거들을 수집까지 했을까요? 일도 엄청나게 많아서 근무 시간이 거의 하루 12시간에 휴일 없는 매일 근무 스케줄이더군요. 전에 있던 가정부 내보내고 그 큰 저택을 딸 혼자서 관리하게 시켰으니까요.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한 딸이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분함을 누르고 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서방은 뭐 했어?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아니면 시부모 편들던가. 그 새끼도 네 편을 안 들어줬다고? 더는 물을 필요도 없더군요. 우리 딸이 신데렐라 취급을 받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그런 우리 딸을 못 본 척했다면 그게 남편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죠. 안 되겠다. 당장 이혼해. 우리 딸도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는지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즉각 딸 이혼에 나섰습니다. 물론 사돈댁에서는 펄쩍 뜁니다. 자기들은 딸에게 그저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정작 우리 딸은 시댁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인데 말이죠. 또 우리 사위에게 정말 실망한 게요. 이 말이 나오고 제가 사위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다고 한마디만 하고 이후 제게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 없어요. 사돈댁이라는 인간들이 작당하고 우리 딸을 부려먹고 이후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모은 증거 자료들 가지고 가서 사돈댁에 알렸습니다. 재산 나눠주고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 자료들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뿌리겠다고요. 말씀드렸듯 사돈댁은 유명한 식당을 합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안 좋지만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괴롭힘 이런 것에 정말 민감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집안 며느리를 괴롭히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식당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딸이 가진 증거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언론에 다 뿌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쪽과 이야기를 해서 받을 걸 다 받아낼 수 있으면 그게 딸의 인생에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가진 증거가 많다 보니 사돈댁 쪽에서도 함부로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재판을 하러 갈지 아니면 협의로 할지 한창 논의 중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위 재산의 절반, 약 16억 정도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노예로 부려먹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말 딸이 가진 증거를 인터넷에 언론과 뿌리고 이혼 재판을 걸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딸의 삶을 제가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뒤늦게나마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돈댁에 가능한 많은 것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돈댁에서 따님을 혹독히 다루셔서 그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사연이셨습니다. 따님이 본인 시댁과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면 헤어지는 게 정답일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